사람이 가장 무너질 때는 남한테 사기당했을 때가 아니더군요. 내가 진심으로 아껴준 사람에게 그 모든 시간을 아무 가치 없는 일처럼 취급당했을 때 그때 사람이 제일 깊이 무너집니다. 저는 7년 동안 제 손으로 손주를 키웠습니다. 아침 첫 기저귀 갈던 순간부터 유치원 버스 태우던 날, 열이 펄펄 나서 밤새 등에 업고 서 있던 날, 어린이집에서 맞고 와 울던 날, 처음 한글 떼던 순간까지 다 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제 사위는 단 한마디로 정리하더군요. 장모님도 좋아서 하신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좋아서 했다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죽 끓이고 약 먹이고 애 맡길 곳 없다고 울던 딸 대신 제 허리 끊어질 듯 안고 다닌 7년을 좋아서 했다고요?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이 감사를 없애는 순간 사람이 얼마나 뻔뻔해질 수 있는지요. 제 이름은 김정숙, 68입니다. 남편은 8년 전에 먼저 떠났고 딸 하나 있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저랑 참 각별했어요. 아들 없는 집이라 그런지 남편도 딸을 유난히 예뻐했고 저도 그 아이 하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더더욱 딸한테 마음이 쏠렸습니다. 혼자 남은 사람들은 원래 마음 둘 곳을 찾게 되잖아요. 그 무렵 딸은 결혼 2년 차였고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사위는 겉보기엔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싹싹했고 명절이면 빈손으로 오진 않았고 처음엔 어머님, 아버님 하며 예의도 갖추는 편이었죠. 그런데 사람은 결국 오래 봐야 합니다. 첫 손주가 태어나고 딸은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울었습니다. 엄마, 나 도저히 애를 못 보겠어. 애가 유난히 손이 많이 갔어요. 잠도 짧고 안으면 자다가도 내려놓으면 깨고 분유 바꿔도 토하고 배앓이도 심했고요. 딸은 출산 후 몸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모유도 잘 안 나오고 우울증 비슷하게 와서 애 울음만 들으면 같이 울었어요.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일단 내가 갈게. 몸 추스를 때까진 엄마가 봐줄게. 그렇게 시작된 게 처음엔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이 2달이 되고 2달이 반년이 되고 반년이 결국 7년이 됐죠.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요즘 세상에 누가 7년이나 손주를 봐줘? 딸내가 복이 많네. 너무 퍼주면 나중에 당연한 줄 안다. 솔직히 그때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사위 월급만으로는 빠듯하다고 했고 어린이집 대기 걸려도 애가 자꾸 아파 못 보내겠다고 했고 베이비시터는 믿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 봅니까? 엄마가 봐야죠. 저는 그때 정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6시면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아예 딸네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사위 출근 전에 밥 차려놓고 딸 회사 갈 때 도시락 챙기고 애 깨면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중간에 장도 봐놓고 반찬도 해놓고 하루 종일 정신없다가 밤늦게 제 집으로 돌아오면 허리가 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때는 덜 힘들었어요. 손주가 제 목을 끌어안고 할머니 가지마 이러면 또 눈물이 났고 딸이 엄마 없었으면 나 회사 못 다녔어? 그러면 그 말 하나로 버텼습니다. 사위도 초반엔 감사한 척은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서 어쩌죠? 덕분에 저희가 삽니다. 나중에 꼭 잘할게요. 저는 그 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뭘 받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사람이 고맙다는 마음만 잊지 않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위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했어요. 제가 손주 반찬에 신경 쓰면 애가 그렇게 예민하게 먹을 필요 있나요? 이 정도였고 유치원 상담 내용을 얘기하면 요즘은 다들 그렇게 키워요? 그 정도였죠. 점점 제가 한 일이 도움이 아니라 간섭처럼 들리는 말들이 늘더군요.
한 번은 손주가 심하게 열이 나서 제가 밤새 업고 응급실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딸은 출장 중이었고 사위는 회식이라 늦는다고 했어요. 제가 새벽 2시까지 응급실 의자에 앉아 애 이마에 물수건 올리고 있는데 사위가 3시 넘어 나타났습니다. 정말 솔직히 그때는 화보다 눈물이 먼저 났어요. 그런데 사위는 들어오자마자 애 상태부터 보는 게 아니라 이러더군요. 어머님, 저 내일 회 있는데 큰일 났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 싸했습니다. 큰일은 당신 회의가 아니라 애가 39도까지 열이 오른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저는 참았습니다. 딸이 중간에 끼면 더 힘드니까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은 많았습니다. 제가 애 한글을 가르치면 요즘은 영어가 더 중요해요. 제가 스마트폰 너무 오래 보여주지 말자 하면 할머니 기준은 옛날 기준이죠. 제가 어린이집 끝나고 바로 간식 먹이지 말자 하면 어머님은 너무 원칙적이세요. 처음엔 세대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방식이 있겠지. 나는 할머니니까 너무 앞서지 말자. 그런데 그렇게 한 발씩 물러나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자리가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있으니 쓰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 와중에도 손주는 자랐습니다. 그의 첫걸음도 제가 봤고 첫 말도 제가 들었고 유치원 발표회에서 엄마 아빠보다 먼저 저를 찾던 눈빛도 기억합니다. 그 애는 저를 할머니라기보다 거의 엄마처럼 붙었어요. 솔직히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아이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걸 보면 기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중에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조심했습니다. 애 앞에서 엄마 아빠 흉도 안 받고 엄마가 바빠서 그래. 아빠도 힘들어서 그래. 늘 그렇게 감쌌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아이 부모는 저를 점점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변하더군요. 처음엔 늘 미안해했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엄마 너무 고마워.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말이 줄었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많아졌어요. 엄마 오늘 좀 일찍 와줄 수 있어? 엄마 내일도 봐야 할 것 같아? 엄마 이번 주말도 애 맡아줘. 부탁이 아니라 통보처럼요. 사람이 지치는 건 몸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하던 일도 상대가 그걸 권리처럼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희생이 되거든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웠습니다. 오늘은 또 몇 시까지 봐야 하나? 오늘은 애가 아프진 않나? 오늘은 딸이 또 늦는다 하지 않나? 제 삶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친구들 모임은 다 끊겼고 취미도 없어졌고 병원도 미뤘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 정형외과에 갔더니 의사가 묻더군요. 요즘 무리한 일 하세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애 좀 봐요. 그러자 의사가 좀 줄이셔야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쩐지 서럽더군요. 줄이고 싶다고 줄일 수 있는 일이면 애초에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였어요. 이제 학교 다니니 예전보다 손이 덜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학교 시간 맞춰 데리러 가야 하고 학원 시간 챙겨야 하고 숙제 봐줘야 하고 간식 먹여야 하고 딸은 여전히 바빴고 사위는 승진 준비로 더 예민해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손주 숙제를 봐주고 저녁까지 먹인 뒤 사위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회식이라 늦는다고 했고 사위가 먼저 온다고 했어요. 밤 9시쯤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안 좋더군요. 넥타이를 풀어 던지듯 벗더니 거실에 가방을 놓고 냉장고 문부터 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오늘 많이 늦었네. 그러자 사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회사 일이 좀 있었어요? 하고 퉁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주가 그때
숙제 공책을 들고 와서 아빠 오늘 받아쓰기 100점이야? 하고 자랑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잘했네. 한마디라도 할 텐데 사위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응 그래 하고 지나가더군요. 애 얼굴이 바로 굳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마음 아파서 그래도 한번 봐줘. 애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갑자기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장모님 솔직히 애한테 너무 과하세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 아니 애가 100점 맞은 게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장모님이 너무 반응을 크게 하니까 애가 사소한 걸로 자꾸 기대하잖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사소한 게 아니지. 애가 하루 종일 아빠 보여주려고 기다렸는데 그랬더니 사위가 냉장고 문을 닫으며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도 애 7년 봐주셨으면 이제 적당히 하셔야죠. 솔직히 장모님이 그렇게까지 한 것도 좋아서 하신 거잖아요. 왜 자꾸 생색처럼 말씀하세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좋아서? 좋아서 했다고요? 제가 7년 동안 제 허리, 무릎, 시간, 생활 전부 갈아 넣은 게 좋아서 한 일이라고요?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손주도 제 옆에서 얼어있더군요. 그런데 사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모님이 애를 너무 오래 봐주셔서 오히려 애가 저희랑 거리감 있는 것도 있어요. 이제는 저희 방식대로 키우게 조금 물러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감사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돈도 달라 한 적 없고 효도 기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고마웠다는 마음 하나는 남아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위에겐 제가 해온 7년이 좋아서 한 일, 내 방식만 강요한 일, 이제는 물러나야 할 일로 보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정말 처음으로 손주 앞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손주가 놀라 할머니 하고 제 손을 잡았는데 저는 그 손도 못 잡고 가방만 챙겨 나왔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밖으로 나오자 숨이 안 쉬어지더군요. 집으로 걸어오면서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좋아서 하신 거잖아요? 사람이 정말 잔인해지는 건 상대의 희생을 상대 취향쯤으로 정리할 때입니다. 며칠 동안 딸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는지 엄마 왜 그래? 내일 아침 8시까지 와야 해. 이런 문자만 보냈어요. 저는 처음으로 답했습니다. 이제 못 간다. 그날 저녁 딸이 아이를 데리고 제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얼굴이 잔뜩 상해 있었어요. 엄마 도대체 왜 이래? 애가 얼마나 찼는지 알아? 저는 그 말 듣고 참았던 게 또 올라왔습니다. 애가 찾는 건 알겠는데 너희는 내가 왜 못 가는지 안 궁금하니? 딸은 그제야 눈치를 챘는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위가 뭐라 그랬어? 저는 한참 딸 얼굴을 봤습니다. 정말 몰랐던 건지 알고도 모른 척했던 건지 그 순간엔 구분이 안 되더군요. 좋아서 한 거잔테 생색내지 말래. 이제 자기들 방식대로 키우게 물러나래. 딸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딸의 표정에서 미안함보다 먼저 당황을 봤어요. 그건 엄마가 상처받았다는 당황이 아니라 당장 아이 맡길 사람이 없어졌다는 당황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딸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사위가 회사 일 때문에 예민해서 그런 거야? 그 사람 진심 아니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민할 때 나오는 말이 그 사람 진심이야? 딸은 제 무릎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울면서도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은 사람은 한 번 넘으면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더군요. 저는 딸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야겠다. 손주 사랑하는 거랑 나를 무시당하면서 계속 가는 건 다른 문제야. 그 뒤로 정말 안 갔습니다. 아침마다 손이 근질거렸어요. 지금쯤에 밥 먹었나? 숙제는 누가 봐주나? 우유는 챙겼나? 특히 손주 생각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매일 울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둘째 주부터 딸내 쪽에서 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출근 시간을 자꾸 늦췄고 사위는 퇴근 시간을 당길 수 없어 둘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학원 셔틀 한 번 놓치고 아이 숙제 빠뜨리고 어린이집 방학 돌봄 못 맞춰 회사 반차 내고 그동안 제가 보이지 않게 메어온 구멍이 한꺼번에 드러난 거죠. 사위는 처음엔 끝까지 저한테 연락 안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 딸 대신 직접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한참 벨소리를 듣다가 받았습니다. 어머님, 그 목소리가 예전보다 한참 작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위가 한참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통쾌했습니다. 제가 이런 감정 느끼는 게 스스로도 낯설었어요. 하지만 그건 복수의 통쾌함이라기보다 제 시간이 아무 값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상대가 이제야 알기 시작했다는 안도감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뒤 사위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왔는데 저는 그걸 보자마자 더 서글퍼졌어요. 사람들이 왜 정말 미안할 땐 과일을 들고 오는지 아세요? 말로는 다 못 덮이는 걸 물건으로라도 눌러보려는 거거든요. 사위는 거실에 앉아 한참 고개를 못 들더니 결국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뭘 잘못했는데? 사위는 대답을 못하더군요. 저는 더 말했습니다. 말을 세게 한 걸 잘못한 거야? 아니면 내 진심을 들킨 걸 잘못한 거야? 그 말에 사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한참 뒤 사위가 겨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신 걸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그 말 한마디를 저는 7년 동안 기다린 거였거든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네가 날 효도하길 바란 적도 없고 돈 달란 적도 없어. 그런데 당연한 줄은 알지 말았어야지.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먹였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하루만 봐도 지치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7년을 버티셨는지 저는 웃지도 못하고 말했어요. 이제 알겠냐? 사위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 사과를 듣고도 예전처럼 바로 풀리진 않더군요.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한순간의 말로 지워질 수 있어도 당연시하던 태도는 이미 오래 상처를 냈으니까요. 그 뒤로 딸내는 저에게 다시 손주를 맡겨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말 필요한 날만 조심스럽게 부탁했고 부탁할 때마다 아이 일정 준비물 끝나는 시간까지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사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제가 뭘 해도 당연한 얼굴이었다면 이젠 작은 것에도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말하더군요. 사람이 한번 부딪히고 나서야 비로소 관계의 무게를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참 아쉽죠?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서로 덜 상처받았을 텐데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손주였습니다. 한동안 제 집에 오기만 하면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안 와? 하고 묻더군요. 저는 그 애를 안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도 이제 가끔은 할머니 집에서 쉬어야 해.
손주가 제 얼굴을 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할머니 보러 올게. 그 말 듣는데 눈물이 또 났습니다. 결국 아이 마음이 제일 깨끗하더군요. 지금도 저는 손주를 사랑합니다. 아니, 더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전처럼 제 모든 시간을 다 바쳐 당연한 사람처럼 살진 않습니다. 주 2번은 제 수영 가고 친구들이랑 점심도 먹고 무릎 치료도 꾸준히 받고 가끔은 혼자 영화도 봅니다. 늦었지만 저도 제 삶을 다시 배우는 중입니다. 사위요? 완전히 좋아졌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사람 본성이 그렇게 단숨에 바뀌진 않으니까요. 다만 분명한 건 이제는 저를 함부로 당연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리를 분명히 했으니까요. 가족이니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막 대해도 되는 건 아니더군요. 오히려 가족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고 더 고마워해야 하고 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사위가 한 그 한마디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장모님도 좋아서 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말 덕분에 오히려 제가 눈을 뜬 것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내 삶을 뒤로 미뤄왔는지, 내 희생이 얼마나 쉽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시간을 내가 먼저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요즘 누가 손주 봐주는 게 어떠냐고 묻으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랑도 존중이 있어야 오래 갑니다. 그 말이 제가 7년 동안 배운 전부입니다. 손주는 여전히 제 품으로 달려오고 딸은 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저를 대하고 사위는 아직도 제 앞에선 조금 어색해합니다.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누가 누구 위에 서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조심해야 하는 관계가 됐으니까요.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끝까지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을 상대가 권리처럼 쓰기 시작하면 거기서 한 번은 멈춰야 한다는 것. 그래야 나도 안 무너지고 관계도 완전히 망가지지 않더군요. 7년 동안 손주 봐줬는데 사위가 하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한마디 덕분에 저는 늦게나마 제 시간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끝내 놓치고 싶지 않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